원시인의 정자가 북극에서 얼려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살아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1000년도 가능하다. 해보진 않았지만, 예, 뭐.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관련 진료 정보를 전달하는 삼신의사입니다. 오늘 비가 오고 있죠, 선생님? 어제도 밤에 비가 왔어요. 살다 보면은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산을 갖고 올 걸 그랬나? 안 갖고 올 걸 그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뭐 과거로 돌아간다면 뭘 바꾸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대부분 다 그런 일들이 하나씩은 있겠죠. 저도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보를 많이 알고 있게 되고 신중한 일을 해야 될 때가 되면 이런 정보를 좀 봐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선택이 나의 10년, 20년 또 많게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적인 선택을 좀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난자 동결은 저희가 2편 전에 찍었었어요. 동결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왜 난자 동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격에 대한 장벽이 너무 컸어요. 물론 전문직 하시는 분 중에 돈 많으신 분들은 하시기도 하는데 일반 사람이 이런 걸 하긴 되게 어렵거든요. 최근에 그래도 그나마 정부에서 미혼이건 기혼이건 난자 동결을 지원해 주는 게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동결을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나요, 이번에? 조건을 걸긴 했지만은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생식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술이나 시술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모든 경우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난소죠. 결국 난소 쪽에 종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술을 하신 경우 아니면 악성 종양이 있어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신 경우 염색체 이상, 터너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경우 난자 동결이 가능하세요. 또 하나 질문이 생기죠. 저 요즘에 많이 질문이 많아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 있냐면 20대에 난소 수술을 했어요. 이거 지원될까요? 수술 시기에 상관없이 난소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지원이 되죠. 지원이 되는데 확실히 그거에 대한 의무 기록은 필요할 것 같아요. 본인이 주장만으로는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꼭 그런 서류가 있으니까 내가 어떤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수술 기록지나 아니면 진단서 그때 기록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럼 남성분들은 어떤 경우에 지원이 되나요? 여성분들처럼 난소를 수술하지 않잖아요. 근데 의외로 고환에 대한 수술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염증이 심하거나 고환이 꼬이거나 종양이 있거나 이런 경우, 즉 생식세포를 수술을 해서 정자가 만들어지는데 좀 영향을 줄 것 같은 경우에 다 지원을 해주고요. 당연히 대장암, 그 다음에 이런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많고요. 의외로 제가 볼 때는 여성분들의 스펙트럼보다 남성분들의 스펙트럼이 높아요. 쉽게 말하면 49세까지 수술을 해서 정자를 얼리는 걸 지원해주거든요. 여성분들도 지원을 해주는데 왜 스펙트럼이 넓은지는 제가 후반부에 한번 다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지원은 여러 번 해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생애 단 한 번 지원이 되고요. 다만 나이 제한은 지금은 좀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지긴 했습니다. 10대 중후반에서 40대 후반까지 다 지원이 되고 여성분들은 나올 수 있는 난자 개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이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한 번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질문을 하시면 이렇게 설명드려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2차적으로도 지원을 해줘요. 예를 들어 서울이나 경기도의 경우에 특정 조건이 되면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랑 중복해서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로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한번 받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게 이제 대중화되면서 틀림없이 남은 지자체들도 다 지원해준다는 예산을 할당할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의외로 정자 동결 얘기 잠깐 하면요. 정자 동결은 돈 얼마 안 들어요. 정자만 살짝 받아주고 얼려만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난자 동결은 주사 놔야죠. 그 다음에 채취해야죠. 수술해야죠. 그리고 또 나온 거 벗겨서 얼려야 되는데 정자는 의외로 굉장히 쉽습니다. 정액 동결은 비용이 또 작아요. 얼마 정도 아세요? 얼마인가요? 30만 원이 30만 원. 네. 똑같은 생식세포지만 과정이 너무 뛰어넘기 때문에 네. 그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고 실제로 보조 생식술이나 시험관하기 시술 남편분의 진료비는 얼마 들지 않습니다. 전 검사 결과 설명할 때도 항상 좀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결국 생식세포를 한 달에 하나씩만 이제 배란을 하는 건데 남성분들은 이제 그냥 한 번 사정할 때마다 몇백만 마리의 정자가 나오는 거고 시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비용 차이도 약간 그런 부분들 때문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정자를 얼려놨다가 다시 해동을 할 때도 굉장히 여러 마리가 살아있을 거라는 어떤 이런 보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술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우면 사실 좀 진입장벽이 있죠. 하기가 힘들고 한데 상대적으로 좀 절차는 간단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난임 시술 할 수 있는 지정이 돼 있는 의료기관에서 그 시험관 난자 동결, 정자 동결 이런 네.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일단은 본인이 시술료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
본인의 돈으로 납부를 하시고 난 다음 관할 보건소에 그런 지원 신청을 특정 서류를 갖춰가지고 지원 신청 서류를 내시고 그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원금이 이제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이번에 임신전 건강관리 사업을 하잖아요. 결과를 보고 들을 때 그냥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면 저희 대부분의 난임병원이나 난자 동결 하는 병원은 그 프로세스를 한 번에 쫙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이걸 해야 될까를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요 그 임신전 건강관리 사업은 신청하고 3개월 이내에 검사를 하고 한 달 이내에 신청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거 놓치면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뭐 기간이 있나요? 제도나 이런 것들이 변동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술을 진행을 하고 6개월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냥 끝나고 바로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자, 200만 원 1회에 한 번 지원을 하는데요. 보통 난자 동결을 하면 어떤 비용을 지원받죠? 크게 말해서 본인 부담금이 50%가 지원이 되고 여성분의 경우 200만 원 그리고 남성분은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지원이 되냐면 난임 시술을 하시기 전에 필요한 검사, 호르몬 검사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사료, 그 다음에 과배란을 유도할 때 드는 비용, 약값이라든지 이런 부분, 난자랑 정자를 채취하고 동결하는 데 드는 비용 중에서 동결할 때 드는 초기 보관료가 지원이 돼요. 연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마취료라든지 조제료 같은 비급여 항목들도 지원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실비보험은 되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로 입원료가 안 들어간다는데 입원하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당일에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항체기 보강이라는 거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비용이 비급여긴 하거든요. 난자동결은. 그 비급여 비용의 거의 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많이 궁금한 게 시험관 하기는요. 수정란을 올리면 5년을 넘지 못하잖아요. 5년을 넘으면 IRB라고 해서 특정 회의를 거쳐서 이 사람이 뭐 암이나 아니면 뭘 당장 뭘 못하는 기간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장 여부를 승인하는데 이것도 5년인가요, 선생님? 대안은 5년인데 난자나 정자 같은 다른 생식세포는 아직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뭐 5년 이상도 얼마든지 보관은 가능하세요. 예전에 한번 네이처인가 어떤 잡지에서 봤는데 원시인의 정자가 북극에서 얼려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살아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1000년도 가능하다. 해보진 않았지만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생식세포 동결 얘기하지만 요즘 네. 줄기세포 얘기도 해요. 저희도 이제 나중에 줄기세포를 한번 다루긴 할 텐데 어떤 나의 세포가 젊었을 때 어떤 내용들 면역을 보관해 놓는다면 이 의학이 지금 AI 때문에 굉장히 빨리 발전하거든요. 내가 죽기 전에도 이 생식세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가입력 말고도 제가 볼 때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를 하긴 하죠. 많이 물어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난자 동결을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10대 난소 수술을 하기 전에 그걸 채취를 하고 뭐 예를 들면 막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좀 이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병원에서 상황 때문에 뭔가 폐업을 하게 된다던가 선생님이 그만두신다던가 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최근의 사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었죠. 그 병원이 폐업을 하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다 가져갔어요. 보관을 해주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제가 볼 때는 국가 지원하에 어떤 일이 생겼다면 그거는 국가가 나중에 보관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 아는 분당 서울대병원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그거는 난자 동결에 대해서는 저희 병원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꼭 그런 거를 관리는 저희가 책임지고 해드린다는 얘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난자 동결에 대해서 간단하게 까먹지 않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난자 동결은 나의 젊은 시간을 이렇게 얼려놓는 거다. 그래서 그걸 얼려놔서 미래에 나한테 선물을 주는 거다. 해동해서 쓰면 되니까 난자 동결을 하면 미래에 대해서 내가 과거로 돌아와서 그때 그러라고 사인을 보낸다기보다는 미래에 나한테 선물을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보험이죠. 사람들 보험 많이 들잖아요. 그런 보험을 드는 게 지금 당장 내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40대 후반 이렇게 접어들면서 50대 이렇게 갔을 때 뭔가 생기는 어떤 기저질환이나 갑자기 생기는 뭐 수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제적으로 예방책을 마련하는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난자 동결은 보험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자녀 계획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보험처럼 다달이 계속 뭔가 납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개념도 아니잖아요. 물론 비용적인 면에서 좀 부담이 된다 느끼실 수는 있지만 적정 나이가 되기 전에는 조금 생각해 보실 만한 것 같아요. 인생에서 긁지 않는 복권. 그렇죠. 네.